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윈폼 강의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 스크린샷 찍는 거랑 그 다음에 OCR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스크린샷으로 찍은 내용을 문자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바빠서 뭐를 준비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런 예제를 만들 겁니다. 이런 예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뭐 할 거냐면 텍스트 메모장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테스트용 음,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고 이거를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기 위한 범위 지정하는 이런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폼. 팝업 폼을 하나 만들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요 영역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만들 거고요. 이거를 OCR 인식을 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문자 인식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문자 인식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놨을 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한글을 받아오면 얘를 인식을 이렇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글 영어 인식 구간이 바뀌는 구간이 있어서 동시에는 인식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써놓은 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 폼에 대한 위치 값이라든지 사각형 테두리의 크기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뿌려놓고요. 뿌려놓고 난 다음에 문자 인식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해요. 네. 요즘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긴 좀 그렇고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있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장황하게 그러니까는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뭘 못하고 있어요. 뭐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예제를 막 만들고 준비를 할 텐데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짤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급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거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목적 자체는 스크린샷을 찍고요. 스크린샷 찍는 기능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문자열 스크린샷 안에서 문자열을 찾아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윈도우 화면 자체를 비트맵 이미지로 저장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카피 폼 스크린이라는 펑션을 쓰면 돼요. 어,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 거니까 다. 그래서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 화면을 찍어서 화면에 대한 그 좌표점을 이미지화 시키는 기능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CR이라고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거는 예전 같으면은 되게 고급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제가 자동화 공장 하고 있을 때 설비 쪽 하고 있을 때는 이거를 그 뭐 예를 들면 쇠 같은 데다가 문자를 파서 뭔가 이제 교체를 하면 힘드니까 잘 마모되지 않는 구간을 파서 그거를 문자로 인식해서 뭐 아이디를 본다든지 뭐 이런 작업도 많이 했어요. 바코드 같은 거는 약액 처리하면 지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쓸 때 OCR을 많이 썼는데 보니까 API들 상용 API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거 많이 찾아보질 않아서 뭐 무료 API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용 API 중 하나를 가지고 바로 써봤습니다. 몇 줄 안 돼요, 소스 코드는. 그 중에서 썼던 게 아이론 OCR이라는 뭐 상용 OCR 프로그램 API가 있어요. 상용 API이기 때문에 테스트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뭐 디버그 모드든 뭐든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면은 라이선스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가격을 봤는데 제법 비싸요. 한 70만 원. 그냥 카피로 따졌을 때 한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같은 데 넣으려고 하면 제법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3, 400 할 것 같은데. 일단 카피 라이센스가 7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가별로 언어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언어팩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마 인식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보니까는 처음에 할 때는 한글이 띄엄띄엄 나오고 동시인식도 잘 안되고 뭐 이래서 테스트를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섞어서도 잘 될 것 같아요. 기능 자체는 괜찮고 아무래도 돈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범용성이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될 거라고 봅니다. 기능 구간은 빠네요. 이미지 캡처하는 구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OCR 쓰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 API를 제가 되게 딥하게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캡처 같은 경우도 뭔가 구글링해서 뒤지다가 떤 일본 분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소스를 받아서 대충 다듬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능이 동작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정도의 예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버튼 두 개. 요거는 약간 가변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가 가변이다 보니까, 여기 테이블 레이아웃 판넬로 3단계로 나눠가지고 만들었고요. 글자도 조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요거 두 개를 50% 주고 요거 사이즈가 한 30 정도 주고 그래서 거기다가 버튼들을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화면 구성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벤트 구성은 기본적으로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폼이 하나 떠가지고 폼에다가 안에 이벤트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받아서 다시 화면으로 전달해주는 정도밖에 없어요. OCR은 여기 있는 이미지를 받아서 OCR 프로그램 API를 돌려서 여기다 텍스트 박스에 뿌려주는 뭐 이 정도로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들 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팝업이 하나 필요하고요. 요거 아까 화면 설명드린 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화면은 도킹을 많이 걸어놨어요. 아무래도 레이아웃 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도 가변으로 만들어서 하나 더 넣어서 가변을 할까 하다가 뭐 그까지 용을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만들었고요. 이것도 50, 50 줬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 UI는 받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폼을 하나 만들 거고요. 팝업 폼 같은 경우는 뭐였지? 폼 셀렉터라고 해서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 얘는 이미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팝업은 호출하기 편하게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폼 셀렉트 구간은 한번 그냥 통으로 다 집어넣고 보여드릴게요. 셀렉터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네, 셀렉터 구간입니다. 셀렉터 구간이요. 이렇게 폼들이 있고요. 폼 명칭은 이니셜라이즈 셀렉터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더 걸릴 텐데. 하나 더 걸리겠죠, 당연히. 잘못 만들었으니까 걸리겠죠. 이름을 잘못 만든 것 같은데. 그냥 이름을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뭘 잘못 넣었는데. 네, 그래서 폼 명칭을 다시 넣겠습니다. 뭘 잘못 썼나 보다. 네, 이러면은 에러가, 얘는 없애야지. 이거 하나 더 있어서 그렇구나. 잠시만요. 얘 때문에 그랬구나. 네, 요거. 그죠? 그죠? 네, 파셜이 따져 있으니까 디자이너도 같이 바꿔주는 게 맞죠? 자, 그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다시 불러와서 이거는 델리게이트 이벤트까지 넣어놔가지고 뭔가 따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다 불러오는 형태로 해서
구현을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색상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각형 그 다음에 프레임들 이거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원래 제가 막 뒤지다가 좀 간단하게 호출할 폼이 없을까 싶어서 막 뒤지다가 가져온 건데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다듬어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비슷하게 참고해서 신규로 만들어서 쓰셔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괜찮다고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딴 거 제껴놓고 잠깐만요. 이벤트는 하나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여기에 캡처 버튼을 눌렀을 때 캡처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따오면 되겠죠. 자,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뭔가 다 빠지죠. 이렇게 에러가 막 뜹니다. 왜냐면 셀렉터를 선언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에다가 전체 폼에 대한 전역 이벤트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이 셀렉트를 선언까지는 아니고 넣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셀렉터를 저는 이제 폼로드 이벤트에 많이 넣는데 폼로드 이벤트에다가 하나 로드 이벤트를 띄워서 이 셀렉터를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폼 셀렉터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델리게이트는 아직 다 안 만들었으니까 델리게이트는 빼고 팝업만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선언을 다 해줬기 때문에 폼은 처음에 로딩하면서부터 다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셀렉트 팝업을 그래 놓고 드랙바 같은 거 없애고 뭐 보더 사이즈 맞추고 프레임 컬러 맞추고 뭐 이런 거 다 설정하고 바로 클릭을 하면 그냥 보이게만 해놨어요. 보이게만 다른 거 안 해놓고 클릭을 하면 이 폼이 보이게만 해놨어요. 이렇게. 네. 그럼 지금 폼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폼에 뭔 짓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폼에다가 뭔 짓을 해놨냐면 뭐였지? 셀렉터. 셀렉터. 네, 이 폼에다가 이제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사이즈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메인 폼으로 던져야 될 거잖아요. 메인 폼으로. 그래서 이 폼 기존의 요구가는 받았던 소스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폼 사이즈를 변경하고 사진 찍기 바로 직전 코스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넣었어요. 전송을 위한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델리게이트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자식 폼에서 다시 부모 폼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폼 더블 클릭 이벤트를 하나 넣었어요. 폼 더블 클릭 이벤트를 하나 넣어서 더블 클릭 이벤트는 당연히 폼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폼에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마우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벤트를 바로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줬고요. 아까 위에 똑같은 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 이벤트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넣다 보니까 빠진 건데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더블 클릭 이벤트를 넣어주고요. 더블 클릭 이벤트에는 뭘 하냐면 이 폼에 로케이션에 X좌표, Y좌표 두께, 그 다음에 높이, 넓이, 높이 이렇게 다 가지고 오고요. 요거를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따서 전달을 해줄 건데 전달해주는 형태를 쭉 보시면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스트링이랑 인티저 형태로 그대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값들을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숨겨요. 이 폼을. 사진 찍을 때 뭔가 백그라운드 테두리가 막 보이고 이러면 찍고 싶은 거에서 뭔가 보기 싫은 것들도 다 들어가니까 숨겨놨어요. 폼을 숨겼다가 그냥 보였다가 이렇게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럼 결국엔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펑션이고요. 리턴이 당연히 그러니까 딕셔너리 형태가 될 거고 x, y, w, h라고 따고 그 값들을 다 넣어놨어요. 네. 요거는 참고용이고요. 이거 없어도 되네. 이거는 기존의 폼에 테스트 한다고 제가 막 박았던 것들이고 네, 안쪽에서 다 가니까 요거가만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캡처를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다시 숨김이 될 건데, 그렇지. 델리게이트 선언을 안 했구나. 아까 앞에서 주석 처리를 했잖아요. 델리게이트 선언하는 구간에서. 델리게이트 위에 만들어 놨는데 얘를 선언해야 되고 얘 이벤트도 넣어야 되니까 이벤트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겠죠? 지금 델리게이트까지 다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열었다가 닫는 것까지는 하고 있죠. 지금 열었다 닫고 뭔가 안에서 돌고 있어요. 좌표도 넘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좌표 만들었으니까 다 하고 있을 건데 이제 그 부분들을 다 채워 나가면 되겠죠. 네, 스크린샷, 그러니까 위 폼 보더 만드는 이 셀렉터라는 얘를 만드는 구간은 좀 뒤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세히 안 뜯어봤기 때문에 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키보드 훅업을 쳐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키보드 후킹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서 훅업을 쳐서 버튼 이벤트를 거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 번거로워서 그냥 더블 클릭 이벤트를 쓴 거예요. 여기 더블 클릭을 그냥 걸어놨습니다. 뭐 다른 이벤트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가지고 쓰셔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폼에서 아까 어디까지 했죠? 네, 그 델리게이트 이벤트로 해서 좌표점을 받아오잖아요. 좌표점을 받아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 좌표점을 받아서 뭐를 할 거냐라고 하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셀렉터에 대해서 이거 뭐 걸어놨구나. 셀렉터에 대해서 아까 투명화 시키는 하이드랑 뭐 쇼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점이 좀 안 맞기 때문에 투명도를 맞춰줬어요. 이 폼에 대한 투명도를 사진 찍기 전에 0으로 바꿔놨다가 사진을 찍고 다시 100으로 고쳐놓는 이런 겁니다. 나중에 찍을 때 이걸 주석 처리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요 구간을 넣어놨고요. 주석은 좀 쳐놨습니다. 제어하기 위해서 부모 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식 폼에서 제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진 찍고 끝났다라는 이벤트를 다시 호출하든지 펑션을 부르든지 막 해야 돼서 그냥 부모 폼에서 바로 제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군데서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 캡처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고 가져온 딕셔너리 값 안에서 x, y, w, h 좌표점 값들을 다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되게 단순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코드고요. 이 코드 중에서 이제 이미지 캡처에 대한 핵심이 되는 부분, 나중에 이 코드들은 제가 정리를 예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예쁘게 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이미지 캡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지 캡처하는 부분이 있고요. 레퍼런스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은 나중에 보시고 1로 그냥 할게요. 1로 해놓고 그러면은 요 뒤에 들어가는 레퍼런스 값들을 1로 그냥 고정을 해놓고 곱하기 1이니까 원래 값 그대로 쓴다는 얘기겠죠. 원래 값 그대로 쓰고 뭔가를 작업을 막 합니다. 캡처를 뜨고 막 이미지 사이즈를 어디다 뿌리고 리턴을 해주는데 예, 리턴을 해주는 게 이 이미지에다가 리턴을 해줘요. 자, 결국에는 비트맵을 리턴을 해주는데 요 디자이너에 있는 얘 말고 요 디자이너에 있는 여기 그 픽처박스 쪽에다가 픽처박스에다가 비트맵 형식으로 돼 있는 사진을 이미지화 시킨 놈을 바로 뿌려준다는 얘기죠. 결국에 이거 한 바퀴 돌고 나오면은 그냥 이미지 캡처가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구간에 대해서 캡처를 이렇게 시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소스도 아니고. 근데 얘는 왜 썼냐라고 하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얘 되게 단순해요. 좌표점만 있고 지금 보면은 뭔가 비트맵 파일을 만들 거예요. 비트맵 파일을 만들고 높이랑 넓이가 있고요. 그 사각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각 테두리를 비트맵을 만들 거고 유징이라는 놈을 걸어놨어요. 이 안에 그래픽 G라는 놈을 만들었고 거기에 있는 이미지
그래픽화 시키는 구간을 걸었습니다. 유징 안에다가 호출해서 쓸 경우에 이거를 다 빠지고 나면은 자원을 디스포즈 하지 않아도 자원을 해준다. 뭐 보통 가비지가 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걸 또 더 신경을 안 쓰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 그래픽스 안에 있는 음, 이 시스템 드로잉 그래픽 클래스, 시스템 드로잉 클래스 이거 윈폼 깔면 그냥 바로 호출되는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카피 폼 스크린이라는 놈이죠. 스크린에 있는 거를 카피해 오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소스 카피고 그냥 직접 복사를 해 오겠다 라고 해서 좌표점 들어가고요. 이게 x, y에서 0,0 위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위치별로 다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아까 정했던 이 사이즈만큼 가져가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캡처를 그냥 해줄 거고 이 캡처한 좌표점을 눈으로 좀 보려고 만들어 놓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은 어디를 캡처했는지. 왜냐면 사이즈가 처음에 되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캡처한 좌표를 찍어줍니다. 봤는데 제가 계속 봤는데 제가 한 요만큼을 찍었는데 이거보다 더 벌어지더라고요. 이상한 데 찍고 막 그러길래 봤더니 윈도우 설정 중에서 배율 설정이 있어요. 저 회사에서 배율을 쓰는 게 1.25 배율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노트북에다가. 노트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작아서 배율을 조금 키워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율이 안 맞아서 이상한 구간을 계속 캡처하고 있길래 해당하는 배율만큼을 곱해줬어요. 1.25 배율이면은 1.25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율을 찾아오기 위한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 펑션이고요. 그래서 배율을 찾아오는 펑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레나 그래픽 구간에서 핸들을 추가해서 하나 가져왔고요. 아 맞다, 이 핸들이 하나 추가됐구나. 이 배율 가져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를 빼먹었네.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네 이렇게 DLL, 임포트 DLL 해가지고 예전에 키보드 후킹할 때 썼던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GDI30이라는 놈을 호출해서 따오면 되고요. 그러면은 디바이스 크기를 따오게 됩니다. 그럼 물리적인 스크린 높이랑 그 다음에 로직적인 높이를 비교를 해서 배율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져오면 된다. 117번이 하나고 117번이랑 10번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네 두 개를 배율을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값이 뜨더라고요. 뭔가 세팅이 잘못됐는지 가지고 오는 구간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뒤져보다가 제 PC에 맞게 하나는 스크린에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사이즈를 높이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율 비교를 하니까 맞게 나와요. 저는 이렇게 뺐는데 아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테스트 좀 해보시고요.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저거를 뒤져보려고 했었는데 요 구간을 조금 뒤져보려고 했었는데 요 에러 뜨는 구간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뒤져봤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게 제일 큰 핑계가 될 겁니다. 아니면 말고요. 요새 바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스크린 포지션에서 갖고 왔어요. 스크린 포지션에서. 근데 이것도 보면은 고민을 조금 하려다 말았던 게 뭐냐면 듀얼 스크린 쓰는 경우 예전에 듀얼 스크린 써가지고 뭔가 폰별로 화면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듀얼 스크린 써서 좌표점 다 찍고 맞추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보안 걸린 사이트에다 놔뒀다 보니까 제가 들고 있지는 않아서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었고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일단 넘겼습니다.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을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듀얼 스크린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화면 배율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중요한 구간은 그냥 스크린샷 찍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긴 소스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여기에 보면은 체크박스가 하나 있고 OCR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OCR 구간은 이제 OCR을 넣어야 되는데 OCR은
아이론 OCR이라는 놈을 넣을 거예요. 아이론 OCR은 누게 패키지에서 받아올 거고요. 깔았다 지웠기 때문에 저는 설치는 되게 금방 되는데 용량은 되게 크더라고요, 이거. 네. 아마 알고리즘 로직 같은 거 막 들어있어서 그럴 것 같고 얘를 프로젝트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설치가 되는데 이거 보면은 한 500메가 정도 나와요. 500메가 정도 나오고 다른 것도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뭔가 이제 학습 패턴 같은 걸 넣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이 폰트라든지 뭐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도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를 따오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샘플 코드나 뭐 이런 걸 쭉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몇 줄 안 돼요. 몇 줄 안 돼요. 그만큼 쉽게 만들어져 있고 쉽게 쓸 수 있고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는 돈이 비싸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주 안 써봐서. 근데 세팅값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다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요 같은 경우는 쓰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추가를 안 했나? 안 넣어서 그렇구나.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끝납니다. 끝나요. 여기에 보면 아까 도구 쪽을 보면은 국가별 패키지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아이로노시. 그래서 국가별로 뭔가 다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별로 랭귀지 팩이 다 있어서 이것들을 넣으면은 정확도가 올라간다든지 뭔가 학습 데이터가 많아진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써봐서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요 구간은 랭귀지를 좀 명확하게 지정해줘야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잘 못 읽고 막 이러길래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한국어랑 영어 정도는 지원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른 설정도 굉장히 많았, 많았어요. 많았는데, 한번 넣었다가 뭔가 예제를 다시 만들면서 다 날렸는데,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예제 같은 것도 많고, 샘플 사이트 가도 되니까. 아무래도 상용 API이기 때문에 예제는 잘 돼 있을 겁니다.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픽처박스에 있는 이미지를 다시 가지고 와서 비트맵화 시켜주고요. 굳이 이렇게 할 거면 비트맵을 빼놓을 필요도 없죠. 바로 넘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픽처박스에 있는 걸 한 번 더 건들 수도 있으니까 뭐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인풋 시키면 돼요. OCR 인풋에다가 아까 그 이미지 넣고 결과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에 뿌려주면 끝나요. 예제가 굉장히 쉬운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몇 줄 안 돼요, 보시면. 대신에 중요한 거는 상용이다 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일 거고.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상용이라는 점이 조금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찍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찍어서 얘를 OCR 리딩을 하며 읽어가지고 텍스트 박스에 이렇게 쭉 뿌릴 겁니다. 근데 보면 한글 같은 경우는 깨지겠죠. 아무래도 바이트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한글은 2바이트로 돼 있는 언어다 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로 해서 찍으면 뭐지? 에러 떴다. 랭귀지 팩을 안 넣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한글 랭귀지 팩도 다운받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넣었는데 랭귀지 팩을 한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네, 랭귀지 팩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네, 코리아 랭귀지 팩. 넣어주시면 되고요.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은 예제를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한글을 어디다 찍을까? 위에 요거 찍으면 되지. 섞여 있으니까 조금 예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테스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편집 뭐 이런 거 뜨지 않을까? 네, 이렇게 뜰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잘 제대로 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영어로 돼 있거나 뭐 문자 언어팩이랑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테스트는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쓰다 보면 좀 예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조건을 좀 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특정 상황에 대해서 뭔가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저희가 형상 관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어디 엑셀 파일이나 뭐 이런 데다가 형상 관리한 내용을 다시 등록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썼던 내용을 캡처 떠서 얘를 다시 일일이 다 적기 귀찮으니까 코드화 시켜서 다시 쓴다든가 뭐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냥 이대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OCR 리딩을 하면 코드 샘플 뭐 이렇게 해서 약간만 다듬으면 되겠죠. 뭐 이런 간격이라든지 뭐 안 들어왔던 것들 뭐 이런 거 살짝 다듬어서 바로 등록을 해주면 좀 편하게 될 겁니다. 물론 오타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잘 안 들어가는 구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구간들은 패턴을 맞추면 되겠죠. 패턴을 맞추면 좋은 구간에서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예요. 네. 한 30분 정도? 오늘 되게 짧게 진행을 했는데, 소스 코드는 정리를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석도 다 박아놓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라이센스 키는 뭐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상용으로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회사 차원에서 뭔가 이런 기능을 알고 있으면 제한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써야 되는 구간도 명확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예제는 만들 수도 있다 정도.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기존에 어디 카메라로 계속 뭔가 이미지를 찍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문자를 박아서 읽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API 돈 주고 사가지고 이 정도만 딱 넣으면은 바로 쓸 수 있죠. 이런 거는 알고 있는 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본 예제고요. 다음번에 또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급하게 만들어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디어가 살짝 고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하게 뭔가 집중을 해서 설계를 해볼 시간도 없고 뭔가 간단한 예제들만 만들고 있는 거고 이것도 주변에 있는 지인분이 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정도 얘기가 안 나왔으면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OCR이라는 영역 자체도 기존에는 그냥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확실히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예제들을 조금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번에 뭔가 가지고 오는 주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한가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않기는 한데 그렇다 그래서 뭔가 할 생각이 없지는 않아서 시간이 날 때 아니면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길 때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언제든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뭔가 재밌는 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